우리가 AI가 등장하면 편하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 불안합니다. 내 일은 사라지나?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 그래서 다들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보니까 성인으로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교육, 뭐 인강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앞으로도 이 교육 관련 시장들에 돈이 또 더더욱이 크게 몰려들 겁니다. 조금 최대한 우회적으로라도 이 분야에서 이 포인트를 봐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는 좀 생존하기가 좋을 것이다. 일단은 우리 신노동시장 얘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프리랜서가 좀 많죠. 더 많아졌어요. 정말 많죠. 네.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프리랜서시죠? 그쵸? 네, 저도 프리랜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채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그쵸. 네,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요. 되게 줄었어요. 정말 없어요. 뭐 보통은 뭐 저보다도 우리보다 더 높은 세대 뭐 한 40대, 50대 분들은 더더욱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3월, 9월 되면 무조건 공채가 떴어요. 맞아요. 상반기 네. 하반기. 근데 요즘은 공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고요. 맞아요. 네. 대부분이 수시 채용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정말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가령 보안에 대한 직원이 필요하다면 그 보안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네, 외부에서 프로젝트성으로 그 직원 우리 뭐 예를 들어 3달 동안 보내주세요라고 한다거나 뭐 혹은 아예 직원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3달 동안 저희와 함께 같이 일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의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혹은 정말 이미 그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경력으로 뽑는 거예요. 신입을 뽑아가지고 그 직원을 키우는 세상은 이제 갔어요. 이미 다 할 줄 아는 사람을 네. 뽑아요.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더 강해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회사를 내가 설사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로서 이 경력을 이미 좀 키워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신노동 시장에서는 일단 이만큼 프리랜서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그렇다면 이 프리랜서들이 느끼는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서비스나 그런 플랫폼이나 기업은 어디일까를 좀 주목을 해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에는 직원은 세무나 뭐 법무나 노무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쵸?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세상 밖에 이 정글 밖에 나와 보면은 세금 처리도 내가 해야 돼. 스스로.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이 개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이걸 귀찮음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를 맡기겠죠. 대표적으로 3.3 같은 것도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프리랜서가 많아지다 보니까 1인 사업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귀찮음 저희가 대신해드릴게요. 대신에 저희한테 수수료만 좀 주세요. 맞아요. 이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플랫폼들도 그냥 그거를 올릴 수 있게 판만 깔아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능들로 많이 넣어놨어요. 뭐 가령 네이버 부동산만 하더라도 뭐 집주인 인증 주택, 뭐 공인중개사 직접 확인 이런 태그를 달아놓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허위 매물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확인했어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고요. 집주인이 직접 내놓은 거 맞아요. 이거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뭐 크몽이나 숨고 같은 이런 노동시장 이 플랫폼들에서도 저희가 뭐 직접 어떤 거 하실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뭐 같은 그런 인증 마크들을 이제 하나 둘씩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 플랫폼들이 규모가 커질수록 관련 서비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프리랜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방금 언급한 뭐 3.3이나 흐몽 같은 대행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에 계속해서 투자 비용들이 많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크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대행, 뭐 귀찮은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에 많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신노동시장 관련해가지고 업스킬링이 뜨고 있어요. 네, 업스킬.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 건데요. 우리가 AI가 등장하면 편하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 불안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내 일은 사라지나?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보니까 다들 성인으로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교육,
뭐 인강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실제로 피디님도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우리가 인강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정말 막 수능 대비하려고 보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우리 성인들이 배울 수 있는 뭐 재테크뿐만 아니라 코딩도 그렇고 AI랑 네, AI 관련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 강의 혹은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업스킬링이에요.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신노동시장 이 안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발버둥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교육 관련 시장들에 돈이 또 더더욱이 크게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까 언급한 거긴 한데요. 저성장 키워드에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성장이 가속화가 되면 제가 선택지를 하나 드려볼게요. 규모가 큰 기업에 투자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독점적인 기술이 있는 데에 투자를 할 것 같으세요? 독점적인 기술이 있는데 투자해. 맞아요. 네. 예전에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많았어요. 네. 그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는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니까. 네, 규모가 크니까 저 기업은 계속 살아남겠지. 그쵸. 그럼 나의 투자금에 배반하진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 더 강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은 더더욱이 살아남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 막 규모만 강조하고 우리는 원래 괜찮은 기업이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다른 기술들을 더 발전시키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제가 얘기 나오면 항상 삼양을 예시로 들거든요. 이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엄청 인기잖아요. 네. 불닭볶음면은 진짜 정말 막 아이들은 이거 받으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해외 아이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은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안 파니까. 네. 그거밖에 없으니까. 독점적이니까요. 미국에서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힘들어졌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최종 소비자 가격 올릴 거야. 실제로 미국에서 올렸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사 먹어요. 왜? 대체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점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를 찾아보시면 이 저성장 국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시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가을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엄청 떡상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AI 관련인 거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외에는 딴 데는 아예 안 만들어까지는 아닌데 그 두 기업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이 AI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올수록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기세등등해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흐름으로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어디로 해야 될까의 시야를 좀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딱 집어서 그 기업에서 그 규모가 제일 큰 기업이 어디일까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섹터에서 제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데가 어디지?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할 수 네. 있는 데는 어딘지. 그 중점으로 보신다면 투자를 하는데도 당연히 좀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채널을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짠테크라던가 이런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정보들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2026년에도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놓치지 말고 좀 체크해보면 좋을 정책이나 뭐 이런 제도 변화나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제가 개념 있는 히스 채널에서 뭔가 정책을 올리잖아요. 이게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맞아요. 네. 근데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게 국토교통부나 부처에서 손희애 씨 이런 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 사실은 우리가 경제 기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뭐 새로운 게 나왔다라는 거를 충분히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교통패스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계신 거는 서울 기준에서는 기후동행카드, 그리고 전국권에서는 K패스인데요. 이 두 개보다 훨씬 좋은 교통패스가 지금 나올 거라고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이 교통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5,000원 정도 내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유력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보통 이제 특히나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서울에 국한되고 또 K패스는 우리가 또 비교를 해보면 또 많이 타시는 분들은 기후동행 카드보다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요. 이거를 절충하려고 하는 그 안을 내놓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는 좀 이용 횟수가 많은 편이야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쓰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무제한의 교통패스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거 활용해 보시면 좀 일상에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제로 저도 대학생 때 LH에서 하는 전세 임대주택의 수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만약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나는 그것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찾아봐요? 일단 저는 기사에서 제일 1순위로 제일 많이 정보 얻고요.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도 복지로? 네. 아. 네, 복지로 홈페이지에도 꽤 많이 올라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이런 소비 트렌드나 경제 트렌드서는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과 좀 비교했을 때 부의 이동 트렌드가 갖는 좀 가장 큰 차별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트렌드서를 읽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안타까웠는데 첫 번째는 아까 PD님도 읽으면서 생각보다 쉽게 읽혔다라고 말씀 네네네. 주셨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걸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 트렌드서들을 읽어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두껍고. 네, 예를 들어서 AI에 관련된 부품 얘기를 할 때도 네. 그 부품이 뭔지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는 AI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부연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o what 이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트렌드서를 읽었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네. 그러면 나의 행동은 뭐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거야? 그 생각을 독자의 몫으로 계속 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읽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연습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예 정말 경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하는 것조차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 기업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적은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조금 최대한 우회적으로라도 이 분야에선 이 포인트를 봐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는 좀 생존하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말미에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제 책 부의 이동 트렌드 2026을 읽어주시면 제일 감사하지만요.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트렌드는 항상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아까 우리 신노동시장 얘기했지만 신노동시장도 단연 우리가 투자 면모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앞으로 프리랜서 살아갈 때 혹은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나의 이 행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책 부의 이동 트렌드 2026을 기반으로 2026년 좀 현명하게 잘 준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내시나요? 내면 좋겠는데.